여수 한영대가 학위 장사를 하고 학생 유치수를 늘리기 위해 비상식적인 모집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총장이 나서 학과의 학생 정원이 미달되면 해당 교수에게 압박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지방의회 당선인 집계 결과 여성들의 의석은 전체 30%를 밑돕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경쟁력으로 선선과 재선에 성공한 여성 당선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광양 섬진강변에서 생산된 미니 파프리카가 홍콩에 첫 수출됐습니다. 크기가 작고 식감이 좋아 수출길까지 오르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한영대의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학교 전 현직 총장은 정원 미달학과 교수들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마저 일삼아 갑질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조희원 기자입니다. 세 사람이 다섯 명이라도 뭘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 같은 소리 하지. 5년 동안 지금 학생이 입힌 손실이 얼마예요? 지난 2014년 당시 한영대 총장이 모 학과의 교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이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한 학생의 수는 정원보다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전 총장은 학과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화를 냈습니다. 어떤 손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한 교수가 질문하자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적자라고 답합니다. 저희들은 등록금 학생들 빼먹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학교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습니까? 뭔 일이 한데 뭔 적절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세 사람이서 몇 명씩 배제를 받았어요. 최소 40명, 45명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현재 가 몇 명이에요? 교수들에게 학생 유치 책임을 전가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 학과를 없애겠다는 총장과 담당 교수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자 당시 기획실장 임모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임 씨는 논쟁과 상관없는 교수의 태도를 꼬투리 잡아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좋게 해. 무슨 매너가기 뭘 턱받치고 뭔 말씀 누가 타는 갖다가 그래. 뭘 태도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텃밭에 있는 겁니다. 아 그거 뭘 받아왔는데 어쩐다고 그래서? 뭘 요구 하십니까 지금 교수한테? 고압적인 태도와 욕설은 이후로도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임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영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광양과 여수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 시각 현재 고흥 37.1, 여수 26.5, 광양 24.5, 순천 21.9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면서 재해당국도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불보듯 뻔한 관리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박영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입니다. 비가 내린 비포장 우회 도로는 곳곳에 물이 고여 차량 운전자들이 불만입니다. 공사장에 쌓아놓은 흙더미는 덮개조차 없이 인근 개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차로 5분을 달려간 또 다른 현장. 공사 현장 주변 배수로는 보시는 것처럼 막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곧바로 농경지 침수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제 침수가 항상 돼 있고, 근데 지금도 이 침수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온다 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와 산사태, 범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지역은 전남에서만 228곳,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해당국은 배수펌프장을 포함한 시설 재점검과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특히 심야 시간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게릴라성 예하고 호우를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밤에 이런 예하고 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리서 예상을 해서 지난 10년간 남부 지방의 장마 기간은 평균 36일. 이틀에 하루씩 비가 내려 평균 314.9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1명이 숨지고 9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수 순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하고 택시 휴무제도 해제하기로 했으며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순천시는 오는 29일까지 버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이 폐지되고 운행 횟수도 크게 감소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한편 시내버스 노조는 급여를 1호봉 기준 월 29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의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공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지방선거 당선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도지사 1명과 기초단체장 14명을 포함해 모두 247명입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 선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이후 간담회 등을 거쳐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도의원 당선인 가운데 70% 이상이 초선 의원으로 이뤄져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다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선 7기 의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당선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에 재입성한 여성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예비 여성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선인들 역시 다음 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의회에 재입성한 여성 의원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현안을 챙겨온 김성희 의원 역시 3선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서 찾아온 해법을 의정활동에 담아가며 여성 정책을 발굴해온 경험이 3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 지방정치의 활로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우선 모든 제 힘을 그쪽에 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광양시로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박성미 의원도 발로 뛰었던 지난 4년이 선거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촘촘한 복지 정책과 세심한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촘촘한 그런 사회 복지망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당선인 집계 결과 지방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여성들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전체 의석의 30%를 밑돌았습니다. 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를 맡고 있는 지방정치. 남성 중심의 높은 벽을 넘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회 진출에 풀뿌리 민주정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이들 의원들의 활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을 좀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은 또 좋은 또 지방정치가 되지 않겠냐. 할 일이 뭔가라고 고민한 순간 도전하면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는 8월부터 여수에서 대규모 체육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8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주니어 대회는 청소년 선수와 임원진 1000여 명이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등 1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또 오는 9월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전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10월 25일부터 사흘간은 전남 생활체육축전이 진남 경기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광양 섬진강변에서 생산된 미니 파프리카가 홍콩에 첫 수출됐습니다. 광양시는 진월면 미니 파프리카 농가에서 일주일에 90kg을 홍콩에 수출하고 있으며 점차 수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무게가 한 개당 30g으로 일반 파프리카 200g에 비해 크기가 작고 식감이 좋아 온라인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수 학동지구 하수 저류시설과 공영주차장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125억 원이 투입돼 시청 앞 공원 부지에 건립된 하수 저류시설은 빗물 12,000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저류시설 상부에는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우수 농수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순천시장 품질인증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과 품질 검사 등을 통과한 품목들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안전한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통과 판매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유용 미생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실증 시험을 진행합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유용 미생물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고추와 참깨 등 2개 작목을 대상으로 병 발생 정도와 방제 효과, 생육 촉진 효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번 실증 시험에 활용되는 미생물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고초균, 광합성균 등 모두 3종입니다. 여수광양흥만공사가 SH수협은행과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광양흥만공사는 SH수협은행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수광양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15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예탁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경이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관내 27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100여 명을 상대로 운항법 교육과 선박 관리 및 점검, 긴급 상황 대처 훈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해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